여러분, 실비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5세대 실손으로 변경하시면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선뜻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된 입법 예고가 발표됐습니다. 그냥 검토 단계가 아니라 제도 개편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거죠. 입법 예고 기간은 26년 1월 15일부터 26년 2월 25일까지 그리고 26년 상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완료라면 빠르면 4월이나 5월쯤 5세대 실비가 출시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핵심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향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증 질환이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4세대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의 중심은 비급여입니다. 구조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5세대에서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따로 구분을 합니다. 중증은 강화하고 비중증은 축소한다. 이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가야 되겠죠. 전부 후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부는 오히려 보완이 되는 거예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2009년 8월 표준화 실비 이후부터 21년 6월 즉 4세대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2년 실비보험 가입자가 입원 치료로 병원비 5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원래는 500만원을 제외하고 4,500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만원만 부담하고 4,8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4세대로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과거 1, 2, 3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해서 200만원 한도를 적용했지만 4세대는 급여만 200만원 한도가 있고 비급여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비급여는 한도 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5세대에서는 중증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금 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다 보완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는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쟁점은 비중증입니다. 급여는 입원에서 20%, 통원은 20% 또는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4세대와 동일합니다. 비급여는 중증 30% 공제이고요. 그런데 비중증은 본인 부담률이 50%로 올라갑니다. 통원도 50% 또는 5만원 공제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비중증 통원 치료는 5만원 미만이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보장 한도도 달라집니다. 중증은 연간 5천만원, 비중증은 연간 1,000만원, 회당 300만원, 일당 2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면책사항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용과 성형 정도였다면 5세대 실비부터는 일부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 주사치료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보상받았던 항목이 이제는 아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1세대 실비라서 괜찮다. 나는 2세대 실비라서 상관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핵심은 재가입 주기입니다. 갱신은 보험료만 변동되는 거지만 재가입은 상품 자체가 바뀝니다. 재가입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보험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구조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해지밖에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세대별로 다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가입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2세대 실비부터 나뉘게 되는데 2013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근데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는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3세대는 15년마다 재가입,
4세대는 5년마다 재가입입니다. 같은 실비라도 세대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이고요. 그 중에 재가입 조건이 전혀 없는 초기 가입자는 약 1,6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나머지 약 2,400만 명은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의 상품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 실비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초기 가입자도 완전히 예외는 아닙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1세대 상품을 보험사가 매입하는 방안 법 개정까지 검토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책 토론회에서 1세대 상품을 보험사가 매입하는 방안, 법 개정까지 검토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약관 변경과 재가입 적용 방안, 그리고 초기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 방안이 토론됐었습니다. 다행히 최종안에서는 빠졌죠. 하지만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보험료가 부담돼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우선은 유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전환하면 향후 논의되었던 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납입 보험료 일부를 고려한 보상 가능성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가입자라면 17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아무 보상 없이 전환을 한다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판단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향이 명확해진 이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5세대 실비는 비중증 비급여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가입자는 구조상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가입자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섣부른 전환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입니다. 동시에 가장 많이 변화해온 보험입니다. 내가 어떤 세대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향후 구조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사이다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보험은 아는 만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카카오톡에 제 사칭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꼭 제 프로필이랑 똑같이 생긴 곳으로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